1949년 1월 5일 반민특위가 중앙청에서 정식으로 출범했다. 반민특위의 출범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는 컸다. 해방 직후 당연히 했어야 했던 친일파 처단이 늦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반민특위에 거는 기대는 당연한 것이었다. 전국 곳곳에 설치된 제보함에는 친일파 청산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국민들은 친일파 청산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과 피해 경험을 기록해 제보함에 넣었다. 특위가 활동한 지 사흘 만인 1월 8일 제1호 검거자가 생겼다. 화신백화점 총수인 박흥식이었다. 그는 정부의 비호를 받아 해외로 도피하려다 잡혔다. 박흥식은 당시 조선 최고의 재벌로 군수회사인 조선 비행기 회사를 운영했고 조선 임전보국단의 임원으로 일제말 총동원 체제에 봉사했다. 1월 10일에는 일제의 밀정, 대동신문 사장 이종형이, 13일에는 33인의 대표자였던 최린, 21일에는 인촌 김성수의 동생인 김연수가 체포됐다. 그는 경성방직 사장으로 만주국 명예총영사, 조선 임전보국단의 이사로 활동했다. 2월 7일에는 친일문학의 거두였던 최남선과 이광수가 체포됐다. 김상덕에게 이광수는 28 독립선언을 함께한 동지였다. 하지만 그런 인연으로 그의 변절을 눈감을 수는 없었다. 아무래도 28 독립선언 때 서로 그 일본 동경이라고 그러면 심장부에서 대한민국 독립을 선언하는 운동이거든요. 그거 상당한 각오를 한 동지들이었고, 그래서 거기다가 또 이광수의 그 문필에 대해서 아버지가 상당히 그 애착을 가지신 거고, 그래서 이광수 씨가 그 저촉된 걸 매우 마음 아파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광수는 자신의 반민족 행위에 대해 뉘우치지 않았다. 나의 발자취에 남기고 싶은 일. 정철용 씨는 현재 살아있는 가치 유일한 의식이 반민특위 조사관이다. 그는 이광수를 직접 체포했다. 주는 이광수 선생의 이겨내. 네. 난 그래도 한이 미안하다 이런 얘기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는 얘기가 해방이 1년만 늦었어도 우리는 전부 한국 시민이 됐을 거다. 우리가 시방이 신사참배 안 하고 장식예매 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말이지. 그런 얘기 할 때 좀 실망을 했어요. 저기 말하자면 지식인이고 배운 분이고 유명한 분인데 그래도 민족정신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마음속에 장애는 있지만 참말로 이게 내가 그 당시 참말로 외세에 강자 말하자면 일제의 강압에 했든지 사실 미안하게 생각하다 이런 말을 기대했다 이겁니다. 근데 엉뚱한 새로 나오길래 좀 기분이 좀 좋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제 화타가 지나서 그 양반 이름이 가야마 미스러요. 장식엠이에요. 내가 가야마 이랬어요. 이 말로. 그래도 그 양반도 하는 얘기가 일본말 하되 하이 이렇게 답해도 일본들은 예 이라더라고. 친일파들의 변명도 다양했다. 전 국민이 친일할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강변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변명은 독립운동가를 욕되게 하는 것이었다. 친일파들의 조직적인 반발은 반민법 제정 때부터 있었다. 반민법이 공포된 바로 다음 날엔 일제 밀정이었던 이종형이 주최한 반공대회가 열렸다. 이날의 집회는 경찰이 인원을 동원한 관제 데모였다. 이들은 반민법을 만든 것은 국회 안의 공산당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종형은 반민법은 온 국민을 그물로 얽어매는 법이라며 온 국민이 친일파다라는 물타기식 궤변을 늘어놓았다. 그러면서 진짜 민족 반역자는 빨갱이니 이들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공을 무기로 반민법을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이날의 집회는 내무장관 윤치영, 상공부 장관 이명신 등이 관련을 맺고 있었다. 이들은 일제말 친일단체인 조선 임전보국단 출신의 친일 경력자였다. 한민특위의 활동 진행 상황을 미국 본국에 보고하는 주한 미 대사관의 보고서에는 이종형의 방패막이로 윤치영 내무부 장관을 지목하고 있다.